앱스토어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경제뉴스 탑10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박예림이고요. 오늘도 마홍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일 대표입니다. 네, 빠르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한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메신저 리보액산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와 함께 국내 생산을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이후 관련 업종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한미약품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 한번 관련 업종 주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그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네,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그 델타 변이를 따로 이제 백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맞고 있는 화이자나 이 모더나를 한 번 더 맞으면 맞아요. 2번 맞아야 되는 거 한 번 더 맞으면은 효과가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걸 개발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그만큼 더 많이 생산해서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자, 우선은 지금 그러니까 메신저, 그러니까 mRNA, 네. mRNA 관련된 그 관련주를 봐보면은 사실 이게 예전 다 많이 몰랐던 것들이라 특히 한미약품 이런 것들 사실 엄청나게 다 올랐던 것들이라 또 이제 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좋아요. 수급이 좋으면은 주가는 오른다라는 것들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수급이 좋으면 올라가는데 어쨌든 코로나 관련 백신 관련주들은 수급이 계속 좋다. 최근에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백신은 거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엄청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더 독하다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까 하다가 결국 화이나 모더나 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생산을 라인업이잖아요. 네, 생산 라인업인데 그만큼 많이 생산을 그러니까 생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출 나오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미약품을 한번 봐볼까요? 네,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 금일 7% 가까이 6.5% 정도 올랐어요. 네. 6.5% 정도 올랐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최대 10억 분 백신 생산에 대한 협의를 이제 할 거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게 타결 시점이 언제라고 딱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미리 어느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자, 그럼 한미약품 지금 위치를 봐보면은 그렇게까지 아까 한 번 엄청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왔고, 그리고 큰 틀로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한미약품은 원래 좋았어요. 원래 이게 기술 수출도 많이 했고, 한미약품이 가면서 그때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기술 수출을 많이 했던 유한양행이 그때 재평가를 받으면서 한번 엄청나게 급등을 거의 20% 넘게 급등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도 한번 봐보고 싶네요. 유한양행, 사실 이거랑 상관없는 건데, 한미약품이 쭉 가면 또 같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바주 중에는 채권 갖고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대표적으로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보다는 한미약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더 낫고, 지금 차트적인 위치 같은 경우에도 지지를 하고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이게 올라가면은 40만 원은 돌파를 42만 원까지는 42만 원까지는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우선 보이고, 그리고 한미약품의 특징을 좀 더 봐보면은 사실 mRNA 핵심 원료 6종에 대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라인업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많지가 않아요. 한미약품, SK사이언스 이런 것들인데, 어찌됐든 한미약품이 어쨌든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예전부터 더 이렇게 이슈를 많이 받아왔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계속 갈까? 이 이슈가 이렇게 계속 갈까? 그러면 아니면은 코리아 백신, 그러니까 국뽕 백신, 코리아 백신, 진영생명과학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ST팜 이런 것들이 시세를 더 갈까?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mRNA 계열
같은 거를 막 개발할 수 있는 라인업 그리고 네. 이제 이거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라인업 좀 달라요. 음. 개발할 수 있는 라인업은 또 추가적인 것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대량 생산하면 또 추가적인 그런 것들이 시설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두 가지를 다 포트에 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를 담는 게 어떤가라고 봤을 때는 네. 아직은 위탁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위탁 생산하는 종목으로. 그래서 한미약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오늘 네. 올라긴 했지만 네. 좀 눌림 주면은 그래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실질적으로 네. 국뽕, 그러니까 진영생명과학 같은 거는 최근 한 네. 2주 정도 동안 한 70% 정도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70%? 70에서 거의 100% 네. 가까이 올랐는데 ST팜은 좀 후발주자라서 좀 쫓아가는 개념이고요. 자, 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백신이 이렇게 많이 맞아야 되면 네. 우리나라 백신이 필요할 거에 대한 니즈 분명히 있죠. 하지만 K백신에 대한 K백신에 대한 니즈는 있어야 돼요. 이거 매년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아니 이거 좀 뭐 변이 나오면은 계속 맞아. 이게 얀센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끝난다고. 네, 효과가 1년이 안 간대요. 네. 또 맞아야 된대요. 이게 완전 방역돼가지고 이제 다 아예 확진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맞아야 되는 겁니다. 네. 효과는 계속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예전에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계속 맞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은 계속 매출이 그걸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 그쵸. 우리나라 K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더 걸립니다. 그쵸. 네, 임상에 대한 부분들, 맞아요. 1차, 2차, 3차 이거에 대한 부분들과 또 그런 것들, 식약청의 허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네. 더 까다롭다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미국보다 네. 더. 미국이 사실 제일 까다롭고요. 미국, 캐나다가 제일 까다롭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유럽보다는 오. 우리나라 더 까다롭다 이런 오. 말들이 좀 있는 그 정도로 네. 우리나라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여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거기에서는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서 주가는 좀 지칠 수 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관련된 업종에서 백신 아니면 치료제 아니면은 이 진단 키트 아니면은 네. 이런 또 그 생산 설비 이런 건데 여기서 순위를 먹이자면은 우선은 생산 설비 라인이 네. 우선 1순위. 1순위. 예, 이 생산 선비가 어찌됐든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쵸. 이게 굉장히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기 굉장히 네. 좋은 약간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요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네. 중간 핵심적인 우리나라 지리적으로 좋잖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쵸. 딱 가운데 딱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생산 것들. 라인이. 네, 생산 라인이 네. 거기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단 키트 라인. 진단 키트 라인. 진단 키트 라인은 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쵸. 네. 여전히 많은. 네, 그러니까요. 네. 네, 휴마시스 같은 걸 베트남 쪽에 뚫으면서 맞아요. 또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후진국 나라들, 그쵸. 동남아권 나라들은 아직도 계속 진단 키트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 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왜냐면 거기에 백신이 다 뿌려서 이렇게 되는 그 진통 속에서 우리랑 똑같이 겪겠지.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국뽕 이거는 좀 떨어지면 좀 쭉 떨어지면 또 이제 뭐 인상 들어간다 본다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달리는 말은 좀 위험하고요. 네. 떨어지면 계속 또 들어가기 뭐 ST팜이나 진영생명과학 괜찮은 것 같고요. K백신과 관련된. 네, K백신 요거 괜찮은 것 같다. 네. 이 정도. 그리고 치료제에 관련된 것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움직이지 않을까. 네, 치료제는 사실적으로 네. 백신이랑 치료제는 상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치료제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막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시세가 좀 약하다. 네. 네, 약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로 보면 이렇게 순위들을 놓고 보면 되고 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또 가겠지라고 했는데 역시나 갔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이 필요하니까 이게 그쵸. 되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가져가니까 네. 그리고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출도 영업이익도 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네, 음. 작년에 한 500억 정도 영업이었던 올해 거의 예상치가 1000억이 넘는데 네. 시가총액 4조 뭐 높죠. 시가총액 그쵸.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베네핏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네. 뭐 이렇게 멀티플 한 45배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매출이 늘면 이거 줄어드는 거잖아.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도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 가까이는 나고 있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날 예정인 이런 음. 회사이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한미약품은 저도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3만 원, 사실 2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네. 또 추가적으로 50만 원까지 볼 수 오. 있는 네, 이런 것들은 또 시세 먹으면 또 네. 크게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도 좀 더 사도 되는 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신풍에 대한 얘기는 없나? 아무튼 뭐 그런 신풍도 이제 할 거 많은데 네. 어쨌든 거기에 관련 기사 있으면 좀 얘기할 건데 오늘 네. 한미약품은 괜찮다. 그리고 이 코로나에 관련된 것들의 순위 매겨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산 순위로 라인. 네. 생산 라인. 요거 네 번째 그리고 순위로. 진단 키트. 그다음에
백신. 그리고 그리고 치료제. 네. 이게 순위예요, 순위. 네, 맞아요. 이렇게 순위가 있으니까 네. 생산 라인업은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좋다라는 걸로 좀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